김병기 끝났습니다. 윤리위 스포가 떴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그리고 뒤에서는 여권의 악재가 계속 터지는데 지지율이 높은 이유 보고 드립니다. 많이 퍼지게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김병기 의원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당의 길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면서 내일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회의 결과가 다른 쪽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비상징계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다 열려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또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는 윤리 분위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이미 방송에서 범죄로 규정한 만큼 이걸 면죄부 줄 분이 아니죠. 그리고 혹여 징계 수준으로 나온다면 최고위에서 날리면 됩니다. 지금 빨리 김병기를 처리해야 할 이유 중 긴급한 것을 추 장군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화제가 된 문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대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출발한다면 김건희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조희대 사법부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 감아버린 거죠. 타협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2차 특검법 발의가 지금 이성윤 의원 안으로 올라와서 먼저 접수가 돼 있지만 저도 너무 이 수사가 미진하고 그 수사의 표적, 관역이라고 할까요? 너무 허술해서 제가 내란 진상조사단을 사실은 그 12.3 내란 직후에 당에 요구를 해서 의원 여러 명하고 같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한 10대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에 지난 7월에 그 특검에다가 준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이 의혹 10대 의혹은 수사해 달라라고. 그것은 그냥 의혹 제기가 아니라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드린 거죠. 그럼에도 대부분이 수사에 누락됐어요. 대표적으로는 노상원 수첩이에요. 그다음 노상원이 기획하고 직접 실행에 옮겼던 그리고 검찰 공소장에도 설시가 됐던 불법 수사단 운영 같은 경우 이런 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저는 다시 수사할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수사 의지의 문제. 이 부분은 2차 특검에서는 어떻게 좀 보완이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우선 1차 특검에서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수사할 검사들이 사실은 김건희 일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그 보직이나 뭐 승진에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던 인물들이 대거 파견돼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 연동해서 저항도 하고 복귀하겠다라고 파탄을 내고 했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에 대한 그 어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이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도 아까 그런 내란의 동기부터 아주 프리즘을 윈도우를 좁혀가지고 봤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한덕수도 빠져나갔고요. 심지어 뭐 박성재에 대한 영장도 2차례나 기각되고 그런데 이제 의지를 꺾은 것은 사실은 조희대 사법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장을 판판히 기각하면서 수사 진척을 막아버리니까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나 또는 구속영장이 허락이 돼야지만 발부가 돼야지만 그 다음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좌초시킨 거죠. 그 두 가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요인이 제거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요인은 어떻게 제거가 가능합니까? 2차 그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를 줄이고 대폭 줄이고 수사관을 대폭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10대 의혹 중에 거의 수사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의혹만 하더라도 최소 50명 이상의 수사관이 필요한 정도예요. 어떤 수사는 뭐 한 대거 7, 80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습니까? 검찰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을 빼게 되면은 많은 그 수사 인력, 수사관들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도기에 얼마든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으로 활동할 인력들이 이미 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너무 이렇게 1차에 엇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냥 보완적 의미다 또는 뭐 보충적 의미다 이럴 필요가 없고 수사가 거의 안 됐으니 이 수사 덩어리로 봐서는 아주 수사관들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폭넓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 발의를 해서 이성윤 안 말고도 제가 또 발의를 해서 수사 대상을 촘촘하게 다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하나의 사건만 해도 대상 사건 하나에 수사관 수사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건 이미 견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수사 인력을 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직 검사 파견을 줄이고 외부에서 변호사들을 사실은 뭐 검사를 하다가 윤석열 검찰 조직 내에서 불신임을 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수사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을 얼마든지 기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김병기가 떨어져 나가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끝으로 보통 정권 초기에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터지면 지지율이 출렁거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오르고 있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효과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이 소매 걷어붙이고 업무 보고 챙기고 중국 가서 국익 챙겨오는 유능한 CEO의 모습만 보입니다. 그립을 강하게 진다는 건 과거 정부들의 우유부단함에 지친 국민들에게 오히려 책임 정치로 다가오는 겁니다. 악재가 터져도 그래도 일은 제가 제일 잘하잖아 라는 믿음이 깔려있는 거죠. 둘째, 윤두창 효과입니다.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돋보이게 만드는 최고의 조명 효과입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빌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니 국민들은 그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계속 심리적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는 바로 장동혁입니다. 당명 바꾸고 청년정당 흉내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본질인 윤석열을 잘라내지 못하면 그 당은 영원히 내란 옹호당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장동혁이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죽어라 일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은 옥중에서 자폭하고 있고 야당 대표는 눈치 보느라 혁신을 포기했습니다. 이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여권의 악재는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